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번 4.10 총선거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2024년 제22대 4월 10일 총선거에서 사전투표자 숫자를 엄청나게 부풀렸던 중앙선관위의 충격적인 조작질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전투표 당일 참관인단이 개수한 사전투표자 숫자와 중앙선관위 직원이 직접 선관위 전산망에 기록을 했던 엄청나게 부풀려진 충격적인 조작 수치를 우리는 확인을 했었지요. 사전투표자 부풀리기 조작질은 전국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적게는 수십 표에서 많게는 수백, 수천 표 이상 부풀리기 조작을 했던 중앙선관위. 오죽했으면 참관인단 그분들이 선관위의 이 조작질 사진을 찍어서 증거로 다 공개를 했었지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전투표 민주당 압승, 본투표 국민의힘 압승. 본투표는 어땠습니까? 본투표 당시 전국에서 터져나왔던 충격적인 가짜 투표 용지들, 컬러가 다른 가짜 투표 용지들과 길이가 다른 투표 용지들, 게다가 일련 번호를 절취하지 않은 수백 장의 가짜 투표 용지들, 또한 은행 신공과 같은 빳빳한 수백 장의 가짜 투표 용지들을 우리는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이번 4.10 총선거는 총체적인 부정선거가 맞지요. 이런 부정선거, 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침묵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현재 부정선거 침묵 중인 윤석열 대통령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전산학 박사 장제원,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곡 독대 제안, 5분만 시간 내달라.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우리는 이번 4.10 부정선거와 이재명, 조국, 문재인 구속을 위한 제2의 4.19 국민대혁명, 5.16 국민대혁명을 계속해서 확대해야 합니다. 선거 전산 조작 주장, 장제원 박사, 간곡한 독대 요청, 윤석열 대통령 5분만 시간 주면 부정선거 납득시킬 것, 당일 투표 이겼으면 사전 투표도 이겨야 지구법칙, 사전 투표가 승패 갈랐다는 건 통계 모르는 궤변, 대통령 초대 어린이 100명 주민번호 같을 확률 무, 윤석열 대통령과 단 5분만 면담할 기회를 줘도 이번 40 총선이 부정선거였음을 납득시킬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승패를 갈랐다는 건 통계를 모르는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속고 있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 통합 전산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 장제원 박사, 6사 34기 예비역 대령, 미 오리건대 전산학 박사는 이 스카이 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전국의 통계학 교수, 학생과 수학 교수, 교사, 학생은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절대 불가사의한 결과값이라 자부한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4.10 총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 부정이 있었는가를 두고 국민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나온 이야기입니다. 장 박사는 이 본지 인터뷰에서 올해 총선에서 투표지 석 장당 한 장씩 전산상으로 부풀린 정황이 발견돼 전산 감리를 통해 가짜 표를 끼워 넣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통계 과학을 깡그리 무시한 불가능한 결과에 대해서는 공병호 박사 등이 꾸준히 의혹을 제기했지만 전산 조작의 실행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산을 담당하는 선거정보 1개를 사실상 좌표 찍듯 구체적으로 거론한 사례는 장 박사가 처음입니다. 그는 일찌감치 4년 전 4.15 총선 이후 공병호 박사의 유튜브 방송에도 익명의 재미과학자로 등장했고 이 주장의 핵심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 장 박사의 주장은 통계적,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한다는 데서 사안의 심각성을 더합니다. 국민 저변에 빠르게 확산하는 위중한 의혹에 대해 정부가 어떠한 대응조차 안하고 외면한다면 국헌문란의 공범이 된다는 인식에서입니다. 이 때문에 장제원 박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단 5분간 면담을 새로운 당면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하명 수사를 지시하지 않는 한 현존하는 국기문란의 위협을 제거할 수 없다는 절박한 위기감에서입니다. 이와 관련해 선거 부정에 대해 질언을 공개 언급한 바 있던 복고일 소설가도 일정 부분 궤를 같이 했습니다. 복고일 작가는 지난 3일 이봉규 TV에 출연해 윤 대통령 결단을 끌어내기 위해 국민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이해 관계에 호소해야 한다. 이해관계에 호소해야 한다고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직접적인 대면 접촉을 해법으로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제원 박사도 윤 대통령과 면담을 공개 요청한 것입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문과 출신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진의 둔감한 이해력이 헌정질서 침탈 의혹을 좌시하고 있다라고까지 뼈아픈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통계학과 수학의 대원칙, 대수의 법칙이 한두 번이 아니고 1555번 연속 깨진 일대의 사건을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미흡한 인식 수준을 그는 질타를 했습니다. 몰 이해의 주체로는 여의도 일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여의도 바닥에서 정치를 하거나 여의도 정치에 관심 있는 이들의 이해 부족과 무관심이 선거 조작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마저 흐리고 있다라고 지목했습니다. 장 박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 승률만으로도 이미 전 세계가 경악하고도 남을 결과값을 선관위가 뽀젓이 온라인에 득표 결과라며 공개 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총선의 사전투표에서 당일 투표 값을 뺀 사전투표 승률, 사전투표가 결과를 좌우한 확률을 역산한 결과 서울은 425개동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모두 이겼습니다.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3,394개 읍면동에서 61곳을 뺀 나머지 모두
98.2%, 특히 서울, 부산, 대전, 울산, 제주, 세종, 경기, 인천만 놓고 보면 1555대 1의 확률값이 도출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장재원 박사의 날카로운 표현은 통계, 수학과 관련된 사람 중에 이 결과값이 현실적으로 출현할 수 있다고 말할 사람은 단언컨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전투표에 민주당 지지 성향 유권자가 몰려서 민주당이 이길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통계, 과학적으로 몰상식한 이치이자 검증 안 된 어리석은 발상이라고 그가 역설한 까닭입니다. 그러면서 장 박사는 통계와 수학의 대원칙을 무참하게 박살낸 결과를 수학과 통계학 강의 시간에 누군가 가르친다면 그는 교수 또는 강사직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동전 1555개를 던져 모두 같은 면이 나올 확률은 수학적으로 계산하기 불가능한 영역에 가깝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구체적으로 장 박사는 표본도 제시했습니다. 남인순 민주당 후보와 김근식 국민의힘 후보가 경합했던 서울 송파병원, 김근식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가락 본동 등 10개 동에서 모두 이겼지만 사전투표에서는 모두 졌습니다. 장 박사는 단 1000명 정도 표본으로 하는 여론조사에서도 신뢰 수준이 플러스 마이너스 95%인데 유권자가 10만 명에서 20만 명에 달하는 득표 패턴이 이처럼 역전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단언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10일 본투표에서 김근식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 여론은 절대 사전투표에서 100% 역전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전투표 4월 5일에서 6일, 본투표 10일 사이에 김근식 후보에 대한 치명적인 정보가 널리 회자되지 않는 한 이 숫자는 나올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김근식 후보가 파렴치범이었다거나 돈을 가로챘다는 도덕적, 윤리적, 법적 변수는 이 기간에 보도된 바 없습니다. 영인정에서도 이현주 민주당 후보는 전체 9개 동 중에서 동백 1동을 제외한 8개 동에서 압도적 표차로 당일 표차에서 패했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는 9개 동 모두에서 이현주 후보가 전승을 거두면서 강초로 국민의힘 후보가 본투표에서 얻은 표를 상쇄하고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역시 하남 갑도 이영 국민의힘 후보가 가밀동을 제외한 덕풍 1, 2동, 신장 1, 2동, 위례, 감북, 초이 등 당일 투표에서 승리를 거머쥐었으나 사전투표 완승으로 승수를 보탠 추미애 민주당 후보에게 고배를 마셨습니다. 영인병은 고속 국민의힘 후보가 풍덕천 이동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쳤으나 결국은 이 민주당 부승찬이가 승리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 장 박사는 인천 계양을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맞붙은 인천 계양을은 백미 중에 백미라고 꼽았습니다. 장 박사는 계양 3동만 졌을 뿐 나머지 5개 동에 본투표에서 승리를 선취한 원희룡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완승을 거둔 이재명 후보에게
당선인 자리를 내주었다며 결코 사전투표에 민주당 지지 성향 유권자가 몰렸어도 발생할 수 없는 결과값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보수 성향 유권자의 표가 본투표에서 통계적으로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근거에서 강조한 겁니다. 그는 이 같은 득표 결과를 현실 가능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면 선관위가 온라인에 게시한 결과를 본 전 세계로부터 한국은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서울법대 출신들을 저격할 뜻은 없다고 미리 선을 그으면서도 선거 부정 의혹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들이 공교롭게도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라며 윤석열, 한동훈, 석동현 등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을 직접 거명하며 개탄하길 서슴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직원을 올리는 충신이 없다는 말도 첨언했습니다. 장 박사는 용산 대통령실 참모진의 절반이 부정선거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말도 들린다라며 사전투표의 간교한 관계에 선동당하고 말려든 결과라고 참담한 심경에서 비롯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장 박사는 윤석열 대통령께도 거침없는 언사를 멈추지 않을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거두절미하고 품위를 지키고 최대한 예의를 갖춰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면 단 5분 안에 부정선거인지를 반드시 설득해 드릴 수 있다라며 5분이면 화장실 다녀올 정도의 짧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면 충분하다라고 장담했습니다. 복고일 소설가도 지금까지 부정선거를 규명하려는 많은 이들이 있지만 대통령과 독대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방송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국민의 최소한의 간곡한 요청을 마다한다면 대통령도 공범이라는 거친 입담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장제원 박사는 명확한 물증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간명하게 답을 했습니다. 그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래프가 증거라며 대통령이 어린이날에 어린이를 초대했으나 어린이 100명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모두 같을 확률은 지구상에 있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구상에 있을 수 없는 자연계 법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놓고 인위적 조작 의혹을 합리적으로 제기하는데도 묵살한다면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제발 좀 만나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